자, 첫 번째 비문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비문학은 질문이 25번에 대한 문제 하나 이렇게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지문 전체를 좀 해설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비문학을 읽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은 내가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답 선택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독해를 해볼게. 자, 1문단부터 독해 시작해볼게. 읽기 전에 발문 한 번만 확인해보자. 가장 적절한 내용 일치 문제와 기역, 니은, 형질 이런 게 있네. 자, 기역, 니은과 형질. 일단 이 해당 부분에서 형질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어떤 분류와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독해를 시작하자. 전통적인 유전학은 특정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 속성인 형질. 나왔네. 자, 특정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형질이라고 하는데,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 어떻게 보면 되니? 특정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가 원인이 돼서 형질이 결정이 된대. 나오겠네. 전통 유전학에서는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대. 우리는 지금 형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독해의 목표 중에 하나지.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 속 DNA에 암호화된 채로 저장되어 있는데, 발현됐을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DNA가 만들어질 때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형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생겼대. 따라서 전통적인 유전학은 DNA 염기 서열이 영구적으로 변하는 돌연변이를 중심으로 개체의 형질 변화를 연구해왔대. 그러나 최근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개체의 형질이 변하는 현상들이 관찰되었고,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후성 유전학이 등장했대. 자, 그러면 전통적인 유전학은 서열이 영구적으로 변하는 기역을 중심으로 개체의 형질 변화, 왜? 영구적으로 변하면 DNA, 유전자 같은 게 바뀔 거니까. 그래서 형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역이 없이도 기역이 딱히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형질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후성 유전학이 등장했대. 이렇게 1문단 정리하고 가자. 후성 유전학에서는 메틸화라는 게 형질 변화의 주요 원인이래. 니은이 형질 변화의 주요 원인이래.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닌, 티민이라는 4개의 염기 배열로 구성되며, DNA 중 일부 염기 서열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로 기능한다. 그렇구나. 넘어가자. 자,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전사, 그리고 R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 자,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생성된대. 첫 번째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 그냥 과정이 있구나. DNA 메틸화는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한 화합물인 메틸기가 시토닌에 부착되는 현상이래.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지. 니은은 뭐 이런 메틸기가 여기에 부착되는 현상이래. 자, 메틸기, 시토신, 이건 알아둬야겠다. 유전자의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인 프로모터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 현상이 뭐니? 메틸화. 전사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효소의 결합이 방해를 겪는다. 자, 메틸화가 효소 결합을 방해한대. 프로모터에서 메틸화의 정도가 커질수록 발현 정도가 낮아지며, 메틸화가 커질수록 방해도가 높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불활성화되기도 한다. 아예 발현이라는 게 안 되기도 한대. 이거 알아두면 되겠지. 자, 3문단. 메틸화는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2개의 유전자 중 한쪽이 불활성화돼서 다른 쪽 유전자만 발현되는 유전자 각인 현상의 원인. 메틸화는 원인이래. 유전자 각인 현상의 원인이래.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수정 과정에서 북의 무게에서 동일한 개수의 염색체를 받아 염색체들의 쌍들을 이룬다. 포유류는 그렇대. 북의 무게로부터 온 두 개의 염색체들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각 염색체의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로부터 발현되는 기능은 서로 같다. 자, 해당 문장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해당 문단 안에서 생각해보자. 지금 유전자 각인 현상의 원인이 메틸화라고 못 박은 다음에 염색체들이 한 쌍을 이루고 각 염색체의 특정 부위 염기 서열부터 발현되는 기능이 서로 같대. 그러니까 이 쌍들이 있는데 기능이 서로 같대. 이처럼 기능은 같지만 형질이 다를 수 있는 두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대. 자, 수능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예를 들어 북에로부터 쌍꺼풀 유전자, 목에로부터 외꺼풀 유전자를 받았다면 각 유전자는 눈꺼풀을 형성하는 기능은 같지만 서로 형질이 다른 대립 유전자를 하나하나씩 받았다면 눈꺼풀 형성하는 기능은 같지만 형질이 다르다. 자, 이게 모양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 결국 눈꺼풀을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형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립 유전자를 이해하면 되겠네. 그러나 만약 북의 목의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다량의 DNA 메틸화가 일어났다면, 즉 원인이 발생했다면 유전은 되지만 불활성화돼서, 왜? 얘는 불활성화 정도를 높이니까 발현되지 못하고 물리적인 위치가 같은 다른 쪽 유전자만이 발현된대.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는 유전은 되지만 발현되지 못하고 물리적 위치가 같은 다른 쪽 유전자. 자,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틸화 때문에 발현이 안 되고 나머지 한쪽만 발현돼서 형질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없지만 유전자 각인에 의해 형질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인의 원인이 메틸화였지. 각인은 부모의 정자, 난자가 형성되는 생식세포 발달 과정에서 진행되며 수정 후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동안에도 각인된 DNA 메틸화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각인이라는 건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이제 수정 후에도 메틸화는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대. 현재까지 인간은 80여 개의 유전자가 이러한 각인 방식의 조절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이런 각인은 대부분 수정란의 정상적 발달에 필수적이래. 그렇구나. 이런 부분은 글의 중심적인 주제와는 살짝 떨어져 있어. 하지만 오답범택지로는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감으로 느껴지거든. 그런지 보자. 자, DNA 메틸화로 인한 형질 변화는 스트레스, 영양 상태 등의 환경적 요인에서 일어서도 일어날 수 있대. 자, 얘는 원인이 형질 변화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대. 똑같은 결과를 서로 다른 인과관계로 제시를 해주고 있지. 환경적 요인으로 특정 프로모터의 DNA 메틸화가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돼서 예상치 못한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대. 환경적 요인으로 메틸화가 일어나면 이게 1차적인 인과관계, 예상치 못한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가 최종적인 결론. 이렇게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메틸화는 수정 과정에서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남아서 유전된다. 자, 이 메틸화는 일부 제거, 일부 유전이 된대. 이렇게 환경적 요인에 발생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며 매우 다양하게 형질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매우 다양하게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유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이룬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한 번 일어나면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기육 방식보다 더 많은 형질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네. 자, 메틸화와 기육은 다양성에서의 물리적 차이를 가지고 있네. 니은이 기육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대. 자, 실제로 식물의 경우 유전되는 DNA 메틸화가 돌연변이에 비해 10만 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이 글의 주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진행해보자. 1번,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DNA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에 저장돼 있다. 자, 기억이 나니? 난 잘 안 나거든. 지나갈게. 2번, 사실 굳이 좀 생각해보면 유전 정보라는 게 단백질에 저장돼 있다. 유전 정보가 단백질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유선 정보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대해서 독해 경로상 굉장히 중요하게 잡았었어야 되거든. 근데 DNA가 만드는 단백질이라는 게 위치적인 쪽으로 나는 읽은 기억이 없어. 오히려 DNA와 유전 정보가 뭔가 엮였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확신이 없을 때는 뭐 나는 지금 수업 중이니까 좀 더 고민했지만, 이왕이면 가장 적절한 거는 답 같은 게 아예 손들고 서 있다고 무조건 얘기했잖아. 이렇게 1번처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건 시간 낭비하지 말고 2번으로 가. 부계의 모계로부터 온 대립 유전자, 굉장히 중요하게 잡았던 개념 중에 하나지.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에서 물리적인 위치가 같다. 당연하지. 이런 위치가 같지. 그렇지. 그래서 기능적인 게 같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답이지. 바로 지나가야 돼. 자, 23번.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아까 전에 기읍, 니은, 다양성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 자, 23번에서 1번. 기읍과 니은은 염기 서열을 변화시킨다. 자, 여기다 써놓고 시작하자. 돌연변이와 메티러야. 염기 서열 변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였지. 자, 형질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최근 지울게 전통적인 유전학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지. 자, 니은은 프로모터에서 많이 일어날 경우 각인을 억제한다. 자, 억제되는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치? 바로 잡았네. 바로 지우고. 기역은 니은과 달리 식물에서 형질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워.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라서 잘 기억이 날 거야. 니은은 기역과 달리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화시킨다. 자, 무조건 답이지. 돌연변이가 이 기역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메틸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뭔가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그 방해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 그게 나는 기억이 나지만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전사 과정이라고 내가 과정이네라고 잡은 게 있었지. 그게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답을 잡을 수 있지. 형질을 변화시킨다. 답이네. 자, 윗글에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부자사. 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 속성이다. 모양 속성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전통적인 유전에서는 환경적 부모로부터 받은 대림 유전자 중 하나가 불활성화되면 항상 문제가 굉장히 쉽네. 자, 25번으로 가자. 질문이 나왔었던 건데, 질문이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이해가 되는데 뭐 몇 번 선택지였지? 뭐 하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 일단 풀어볼게. DNA 염기 서열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남자인 가불에 대해서 A 유전자가 담당하는 기능 X, B 유전자가 담당하는 기능 Y에 무엇을 관찰했다? 형질을 관찰했대. 염기 서열이 동일하대. 갑과 을이 출생한 직후 30대일 때 동일한 조건. 자, 이거 왜 나왔겠니? 환경적 요인이겠지.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해당 변수를 줬겠지. 단 대립 유전자 중 부계 활성화됐을 때의 형질을 플러스 1, 모계가 불활성화됐을 때를 마이너스 1, 그리고 둘 다 발현되는 건 0이래. 자, 보니까 갑은 둘 다 부계 불활성화고, 기능 Y 같은 경우는 변화했지. 이거 뭐야? 환경적 요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런 게 없네. 자, 풀러가 보자. 1번. 갑과 을의 기능 X의 형질은 모계의 대립 유전자만이 발현돼서 형성된 것이다. 다 플러스 1이잖아. 2번. 갑과 을이 30세의 기능 Y에서 갑과 을이 30세의 기능 Y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적 요인. 읽으면서 잡았었던 내용이지. 바로 지우고. 3번. 갑이 낳은 자식에게는 모계의 A 유전자는 유전되지만 북의 A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겠군. 자, 갑이 낳은 자식한테는 모계의 A 유전자는 유전이 되지만 북의 A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는다. 자, 어떤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놓은 건데, 우리는 분류의 대상이 유전이 아니라 뭐라고 알고 있어야 돼? 뭐가 돼 있어야 돼? 유전은 둘의 차이가 아니라
발현이 차이가 될 수 있다 라고 잡았었지. 즉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해당 독해 경로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지. 답 3번이지. 질문이 뭐였지? 잠깐만. 질문이 25번에 4번 선택지 얘였는데 풀어볼게. 갑과 을의 부계의 A 유전자가 불활성화된 것은? 갑과 을의 부계의 A 유전자 X가 불활성화된 것은 수정란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건 사실 좀 내용일치적인 부분인데, 내용일치적 부분인데 이게 불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 색깔을 좀 바꿔볼게. 이제 그 여기 어디야? 자 여기지. 나 아까 알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읽으면서 느껴서 얘기한 거야. 이 내용이지.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이 문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예. 이 해당 문단을 읽을 때 해당 문단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보통 두 갈식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 근데 해당 문단에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정보는 메틸화가 각인현상의 원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각인현상은 다른 쪽 유전자만 발현되는 거야. 한쪽은 발현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그래서 쭉 설명했어. 근데 쭉 다 읽다가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80여 개의 유전자가 각인 방식의 조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각인 방식의 조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장은 이미 각인 방식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설명이 끝났다는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인간을 포유류로 확대했지.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각인은 수정란의 정상적 발달에 필수적이다. 자, 이 각인이 메틸화의 결과거든. 메틸화가 만들어내는 각인은 수정란의 정상적 발달에 필수적이래. 즉 이게 뭔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DNA 메틸화에 대한 원리적 설명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출제자가 붙인 문장이거든. 이거 없어도 바꿀게. 없어도 출제자가 얘기해주고 싶은 해당 문단의 주제적 문장은 이미 다 설명이 됐다고. 너네가 수능장에서 비문학을 읽어나갈 때 어떤 문단이 어떤 목적으로 등장했는지를 각인시키면서 생각하면서 읽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다 끝났다는 순간이 읽힐 때가 있어. 이게 이런 순간이야. 이런 순간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쓰인 거는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출제하기 위해서 쓴 거야. 즉 여기 조금 지우고 진행할게. 뭐야? 왜 날라갔어? 깜짝이야. 녹화되고 있는 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출제자가 처음에 쓴 게 아니야. 출제자 처음에 여기까지 썼어. 그리고 문제 내다가 25번에 3번 선택지까지 써놓고 얘를 출제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지문에 얘를 추가한 거야. 이게 있어야 25번에 4번을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출제는 되지만 너네 기억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거든. 근데 나는 이제 지문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써놨구나, 이거 그냥 오답 선택지에 써놓겠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거야.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 설명은 했는데 내용일치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하게 풀고, 아니면 시간 낭비가 굉장히 오래되는 거겠지. 불활성화된 거는 필요한 가능성이 높겠다. 너네 독해 경로에 이게 정확하게 없으면 무조건 틀린 거 찾아. 애초에 보기가 지금
이런 표를 주고 시작했다라는 거는 형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X와 Y의 형질이 한쪽이 불활성화되는 어떤 DNA 메티라가 제대로 진행됐을 때 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 정답 선택지는 각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봐. 즉 유전은 되지만 발현이 안 된다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게 뭐 어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서놓은 문장으로 정답 선택지를 내진 않아. 오답 선택지는 낼 수 있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3번에서 끝내는 거고, 3번에서 못 끝냈거나 아니면 4번 같은 선택지가 1번이나 2번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잖아. 그게 답이 아니야.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냥 지나가. 너가 글을 똑바로 읽었다면 4번 같은 애는 기억이 안 나면 아 이건 답이 아닌가 보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오답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가 나중에 추가한 문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최선이야.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고, 지금 한 지문을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다음 지문은 다음 영상으로 찍을게.